네, 안녕하세요. 오늘 계속해서 바이폴라 앰플리파이어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오늘은 바이어스 회로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첫 번째로 베이스 레지스터를 이용한 바이어싱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공부를 했었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바이어스 회로가 이와 같이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VCE의 전압도 계산할 수 있죠. 전압은 -IC/RC가 되고, 그러면 VCC- 이 값을 그대로 써주게 되면 RB분의 VCC-VB의 RC의 값으로 저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저희가 VC에 대한 볼테이지의 값을 계산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VC의 값이 VBE보다는 커야지 이 값이 이제 VBE보다 커야지 이 트랜지스터는 새츄레이션 리전에 있다라고 저희가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다음 바이어스 회로에 대한 이그젬플을 한번 풀어볼 텐데, 이제 바이어스 포인트를 찾는 거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그젬플에서 베타는 100, 그리고 IS는 -17승 암페어로 주어졌습니다. 이때 Q1의 오퍼레이션 포인트를 찾고 이 트랜지스터가 포워드 액티브 리전에서 동작하는지 확인해 봐라 라고 했죠. 그러면 저희가 이 W 의 값을 계산을 할 때 먼저 주어진 값이 RB가 100kΩ, RC가 1kΩ, VCC가 2.5V로 주어졌습니다. 주어진 값을 이용을 해서 저희가 이 바이어스 포인트를 찾을 수가 있죠. 그래서 바이어스 포인트를 계산을 할 때 먼저 IB의 전류를 찾고 IC 전류를 찾고 그리고 VC의 값을 찾아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계산을 해보면 저희가 IB의 전류의 값을 계산을 할 수 있죠. IB의 전류의 값은 RB분의 VBE의 값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계산할 수 있는데 IC의 값도 저희가 찾을 수 있죠. IC의 값은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저희가 IC의 값이나 IB의 값에서 VBE 값을 저희가 모르는 값이죠. 그렇기 때문에 RB나 VCC의 값은 알고 있지만 VBE 값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니셜 개수로 VB가 800mV이다 라고 가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VB의 전압은 700에서 900mV 사이 볼트 정도를 저희가 생각을 하면 됩니다. 우선은 800mV로 가정을 하고 계산을 해보게 되면 IB의 전류가 RB가 100kΩ이죠. 그리고 VCC는 2.5V, 볼트를 계산을 하면 대략적으로 IB는 마이크로암페어의 값을 가질 수 있죠. 그러면 IC의 커런트는 1.7mA 값을 갖는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러면 그 값에서 VB의 값을 계산할 수 있죠. 의 값을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VB의 값을 계산을 하게 되면 저희가 VB의 값은 여기에서 보이는 것처럼 26mV, 그리고 IS는 10-17승분의 커런트는 1.7mA로 계산을 하면 VB 값을 152mV 정도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계산을 하고 죄송합니다. 이와 같이 계산을 한 다음에 다시 이제 IB 값을 계산할 수 있죠. IB의 값은 RB분의 마이너스 VBE 이 값인데 이번에 VB 값을 852mV의 값을 대입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이 값이 이제 대략적으로 16.5 마이크로암페어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 값을 대입을 하고 다시 대입을 하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구하게 되면 처음에 IB 값을 구하는데 VB 값을 이제 가정을 해서 구해야 되죠. 그래서 VB 값을 한 다음에 IB 값을 구하고 그 다음에 IC 값을 구하고 다시 VB 값을 구하고 다시 IB 값을 구하고 IC VB 값을 구하다 보면 이제 몇 번 이제 이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수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렴하게 되는데 이 수렴한 결과의 값을 찾으면 다음과 같이 찾아줄 수 있습니다. 수렴한 결과값이 IB는 16.5 마이크로 암페어 그리고 IC는 1.65 mA가 되죠. 네. 잠깐 끊겨서 다시 녹음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구했던 전류가 반복을 해서 구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맨 처음에 IB를 구하고 IB를 구할 때는 VB 값을 이제 개스한 다음에 IB의 값을 구하고 IC 값을 구하고 다시 VB 값을 구하고 IB, IC, VB를 계속 구해서 계속 반복하다 보면 수렴하게 된다. 그래서 수렴한 값을 찾아보니 IB는 16.5 마이크로암페어, IC는 1.65 mA가 되죠. 그래서 VC의 전압은 VCC RC의 값이었죠. RC의 값이 1kΩ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2.5V, VCC는 2.5V죠. 5V 마이너스 5V 마이너스 RC는 1kΩ 곱하기 IC는 1.65 mA를 하게 되면 전압값이 0.85V가 되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VB 값이랑 VC 값이 거의 동일한 값에 있다. 그래서 방금 전에 계산했던 VB 값이 대략적으로 0.852 정도 되는 값이었는데 이 값이 거의 동일한 값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경우에는 이제 이 트랜지스터는 액티브 모드의 엣지에 있다. 그래서 액티브 모드와 세츄레이션 모드의 엣지에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는 VB의 값을 가정한 다음에 우리가 IB의 값과 IC의 값을 찾고 다시 반복되는 과정을 통해서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바이어스 회로의 단점은 다음과 같이 베타의 이제 센시티브한 특징을 갖습니다. 센시티브한 특징을 갖기 때문에 그러한 특성을 좀 완화시켜주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바이어스 회로를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어스 회로 같은 경우 만약에 IB가 상당히 작다. 여기가 IB인 경우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이제 IR1이라고 해보죠. 이때 IR1의 전류가 IB의 전류보다 훨씬 크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IB의 전류가 상당히 작다라고 하면 저희가 이 IB로 흘러가는 전류는 무시할 수가 있고 VX의 전압을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VX의 전압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고 그리고 IC의 전압은 그러면 다음과 같이 R1, R2
에 비례하는 형태로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VB를 레지스터 디바이더로 이제 만들 수 있는데, 그때 이제 이와 같이 만들면 저희가 베타에는 인디펜던트하게 회로를 구성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베타에는 인디펜던트하게 회로를 구성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이 회로를 이제 구성할 수가 있고, 여기도 한번 저희가 예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예제에서 R1은 17kΩ, R2는 8kΩ, 그리고 RC는 5kΩ이죠. 는 2.5V, 그리고 방금전과 같이 IS는 10-17승 암페어, 그리고 베타는 100인 경우를 가정하고 계산을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 식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VX의 전압은 25kΩ분의 8kΩ 곱하기 VCC죠. 그러면 이 값은 저희가 0.8V의 값을 갖는다. 걸 알 수 있죠. 여기에서는 이제 이쪽 IR1의 전류가 IB의 전류보다 훨씬 크다는 가정하에 다음과 같이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IC의 전류는 exponential VB로 결정할 수 있죠. 그러면 IS는 10-17승 exponential 26mV분의 같은 값으로 전류의 값을 계산을 하게 되면 전류는 231 마이크로암페어. 그럼 IB의 전류는 2.31 마이크로암페어 값을 갖게 되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와 같이 구성을 했는데, 그럼 베이스의 전류가 무시할 수 있을 정도인지 살펴보면, 이때 IR1에 흐르는 전류가 IB가 죄송합니다. R1 플러스 R2분의 VCC보다 훨씬 작으면 저희가 이 조건이 만족한다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이 조건은 25kΩ분의 3.5V. 그러면 이 전류의 값은 100 마이크로암페어의 값을 갖습니다. 그래서 100 마이크로암페어의 값을 갖기 때문에 IB는 2.31 마이크로암페어죠. 그래서 이제 IR1의 전류 값이 대략적으로 IB 전류의 한 43배 정도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정도의 전압이면 이제 적당한 값이다 라는 거를 알 수 있겠죠. 그리고 VC의 전압 때문에 2.5V 빼기 1 마이크로암페어 이 킬로옴이죠. 그러면 VC의 전압은 1.345의 값을 갖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와 같이 바이어스 포인트를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계산을 했었고, 그러면 이제 R1, R2의 이 비율이 R1, R2의 비율이 이 VS의 전압을 만든다고 했었는데, 그럼 만약에 R1과 R2에 흐르는 전류를 무시할 수 없을 때는 다음과 같이 태분한 등가 모델을 이용해서 이제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태분한 전압은 다음과 같이 V 태분한은 R1 플러스 R2분의 R2 VC에 해당하는 값으로 V 태분한 전압 값을 구할 수 있고, V 태분한 저항은 R1과 R2가
분열인 형태로 형성이 되죠. 그래서 이와 같이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값에 대한 전류를 살펴보게 되면 이때 Vx의 전압은 V 태분 안에서 마이너스 IB R 태분 안으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음과 같이 전류의 값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전류의 값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전류의 값을 저희가 표현을 할 수가 있고, 그러면 저희가 또 유사하게 한번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죠. 그래서 아까와 같이 IS는 10의 마이너스 10A 는 100인 경우 이 경우에 저희가 포인트를 찾아봐라, 계산해봐라 라고 이제 적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R1이 170kΩ, R2가 80kΩ인 경우, 이 경우에 어떻게 표현되는지 적어 놓은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 V태분한 값을 계산하면 250분의 80 곱하기 2.5가 되니까 여기는 0.8V, 그리고 태분한 저항은 이제 170옴과 80옴을 변열로 놓으면 54.4옴이 됩니다. 54.4옴이 되고, 이 값을 이용을 해서 저희가 이제 계산을 할 수 있죠. 그래서 계속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IB의 값 그리고 IC의 값은 저희가 지금 알 수 없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이제 IB의 값이 이 식으로부터 알 수 있죠. 이 식으로부터 IB의 값은 V 태분한 마이너스 VB R 태분한의 값이죠. 그런데 저희가 여기에서 똑같이 IC의 값이나 IB의 값이나 저희가 unknown한 값으로 표현이 되죠. VB는 unknown이니까 저희가 똑같이 개수를 해주죠. 개수를 해주고, 여기에서 전류가 좀 낮은 값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 750mV로 VB를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압을 가정하고 계산을 하게 되면 IB의 전류의 값이 0.919 마이크로 암페어가 되고, 그러면 IC는 91.9 마이크로 암페어가 되죠. 91.9 마이크로 암페어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여기에서 VB 값을 다시 구할 수 있죠. 이 값을 통해서 VB 값을 대입을 합니다. VB 값을 구한 다음에 다시 이제 여기에 VB 값을 대입해서 IB 값을 찾죠. 그래서 저희가 VB 값을 개스하고 IB 값을 계산하고 IC 값 계산하고 다시 VB 값을 계산한 다음에 다시 IB, IC의 값을 계산하는 과정을 반복하게 되면 이제 이 바이어스 포인트가 한 점으로 수렴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바이어스 포인트가 수렴하게 되는데 그때 바이어스 포인트 이제 반복을 하게 되면 저희가 VB는 766mV 정도의 값을 갖고 IC는 3마이크로암페어의 값을 갖는 것을 대략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계속 과정을 반복하니까 이 값이 한 63 정도의 값을 갖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반복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이 바이어스 커런트의 값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바이어스 커런트의 값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해서 얘기를 하면 저희가 IC의 식은 이렇게 표현이 되고 저희가 이와 같은 반복되는 과정을 이용해서 바이어스 포인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문제점은 이러한 회로 같은 경우는 이 VX의 전압이 VB가 되죠. 이 VB의 전압이 레지스터에 디펜던트하다는 거죠. 그래서 레지스터에 디펜던트 하게 되는데 이 레지스터에 디펜던트한 특성을 살펴보게 되면 만약에 저희가 CMOS나 이런 공정, 실리콘 베이스드 공정을 사용을 하게 되면 이 저항의 베리에이션은 5% 이상까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항이 1%가 변한다. 그래서 VB 값이 만약에 1%가 변한다라고 하면 IC의 값의 변화량은 다음과 같이 exponential VT분의 0.01 VBE만큼 변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값을 계산을 하게 되면 이제 만약에 VBE가 800mV일 때 이 변화량은 이제 1.36 정도의 값을 갖게 됩니다. 1.36 정도의 값을 갖게 되는데 이 말은 저항이 1% 변할 때 IC의 변화량은 36%까지 변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배터에는 인디펜던트한 특성을 갖지만 인센시티브한 특성을 갖지만 이 저항의 변화는 이제 전류의 변화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래서 이 익스포넨셜 함수의 변화를 주기 때문에 저항의 변화가 전류의 변화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저항의 변화에 의한 전류의 변화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방법을 제가 다음과 같이 이미터 디제너레이션 바이어싱 방법을 이용해서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터 디제너레이션 바이어싱 방법이라는 것은 이미터단에 다음과 같이 RE의 저항을 삽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RE의 저항을 삽입을 하게 되면 좀 더 로버스트한 특성을 갖는 바이어스 회로를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버스트한 특성을 갖는 바이어스 회로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게 되면 이제 이 IE의 전류는 저희가 R2분의 노드의 전압을 VP라고 하면 VP로 적을 수가 있습니다. VP의 값은 R2분의 1의 VP의 값은 저희가 다음과 같이 여기의 전압이 Vx라고 했을 때 Vx고 여기의 전압이 VP라고 하면 저희가 여기서 KVL을 적용할 수 있죠. KVL 그러면 VBE 플러스 그래서 VP는 VX-VBE가 되죠. 근데 만약에 I1이 IB보다 훨씬 크다라고 하면 이 전압은 R1 플러스 R2분의 R2 VCC 마이너스 VBE에 해당하는 값으로 저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R1 플러스 R2분의 R2 VCC 마이너스 VBE에 대한 식으로 저희가 표현할 수 있죠. 그리고 IB의 값은 저희가 IC와 거의 유사한 값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전류의 값이 이와 같이 표현되기 때문에 기존에는 저항 R2가 만약에 1% 변한다라고 하면 전류의 값이 36%가 변했었죠. 지금은 이제 저항 값이 변한다고 하더라도 전류의 값의 변화량이 크게 완화되는 특성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변화량의 값을 이제 그 변화량의 값이 이 R의 저항에 의해서 변화량이 상당히 크게 줄어드는 거죠.
변화량의 값이 상당히 크게 줄어든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유는 이 Vx의 전압값이 바뀌더라도 이 전압값이 커지거나 작아질 때 VP의 전압도 커지거나 작아지는 특성을 갖기 때문에 똑같이 VB의 전압값이 그래도 좀 더 컨스탄트하게 유지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항값이 바뀌더라도 VB의 변화량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이 바이어스 테크닉을 이용하면 이제 VB 저항에 의한 VB 베리에이션이나 베타의 베리에이션에 대해서 좀 더 less sensitive하다, 좀 더 insensitive 특성, 좀 더 둔감한 특성을 갖게 된다라고 저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그러면 한번 유사하게 이그젬플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그젬플을 보면 R1이 16kΩ, R2가 9kΩ이죠. 그리고 RC는 1kΩ, VCC는 2.5V, 그리고 RE는 100옴이 되죠. 전체를 지우고 다시 써보겠습니다. R1은 16kΩ, R2는 9kΩ, RC가 1kΩ이죠. 그리고 RE는 100옴, VCC는 2.5V, 그리고 베타는 100, IS는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7 이라고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VX의 값을 이제 찾을 수가 있죠. 전압의 값을 계산을 하게 되면 저희가 여기에서는 이 조건을 만족시킨다고 하면 VX의 전압값은 0.9V가 나오게 되죠. 0.9V가 되고, 그리고 이제 IC의 전류는 저희가 기존에 구했던 식에서 VX고 정의가 되는데 저희가 IC에 대한 전류를 알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VB에 대한 이니셜 개수를 해서 문제를 풀 수 있죠. 그래서 처음에 VB의 값이 만약에 800mV다 라고 하면 0.8V라고 하면 저희가 전류의 값을 구할 수 있죠. 이 전압이 VP라고 하면 VP는 0.1V, 그래서 IC의 값은 I2분의 1 곱하기 0.9V 빼기 0.1V, RE의 값은 100이죠. 그래서 이 값을 이용을 하게 되면 저희가 전류의 값이 대략적으로 1mA가 된다 라고 할 수가 있죠. 1mA가 된다. 그러면 다시 VB의 값을 계산을 해야죠. 그래서 1mA IS의 값, VT 값을 넣고 계산을 하게 되면 796mV가 나오죠. 796mV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니셜 개수가 어느 정도 맞는다라고 저희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VBE의 베리에이션이 아마 4mV 정도 베리에이션이 있는데 이때 VP에서 에러를 4%를 가져가기 때문에 저희가 VB의 4%의 에러가 VB의 4%의 에러가 VP의 4% 에러를 초래하고 이 4% 에러가 다시 IE의 4% 에러,
혹은 IC의 4%의 에러를 초래한다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적당한 가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VY의 값은 VCC-IC 값은 1.5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IC 전류가 1mA니까 IB는 10마이크로암페어고 그런 R2의 값을 계산을 해보면 여기에 I1의 전류는 100마이크로암페어다. 그래서 한 10배 정도 크니까 뭐 이제 적당한 값이 계산이 된 거다라는 걸 알 수 있죠. 4%의 정도가 존재하고 적당한 값이 계산이 됐다 하는 걸 알 수 있고, 그런데 여기에서 만약에 R의 값, R2의 값이 1%가 변한다 라고 하면 저항값이 9.09kΩ이 되죠. 9kΩ이 된다 라고 하면 저희가 여기서는 1.6 정도 되네요. 1.6 더하면 좀 더 값이 더 변하겠죠. 그러면 9.14 정도 되겠죠. 9.14kΩ 정도가 되는데, 그래서 1.6% 정도가 변하면 이 VX의 전압값이 이제 0.909mV가 됩니다. 0.909mV 정도가 되죠. 그래서 이제 1.6% 정도 빠진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전압값이 0.909mV 정도가 되고, 그에 따라서 이제 VB는 0.8V라고 가정하면 VB의 값은 9mV가 되죠. 그러면 전류의 값은 IC의 값은 대략적으로 이제 100분의 9가 되니까 전류의 값이 100분의 이제 에미터의 커런트의 값이 100분의 9mV만큼 이제 증가하게 되죠. 그러면 9마이크로 90마이크로 암페어 정도가 전류가 증가하게 된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여기에서는 전류가 9% 정도 더 증가할 수 있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R의 저항값이 커지게 되면 이때 R의 저항값이 1.6% 변하면 전류의 값은 9% 변할 수 있다. 그런데 기존에는 저희가 전에 2m 저항이 없을 때는 1% 변할 때 최대 36%까지 변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RE의 저항이 VB의 변화를 둔감하게 해서 전체 전류의 변화도 둔감하게 만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바이어스 커런트를 이제 구성하는 이제 바이어싱 회로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바이어싱 회로들은 기본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손으로 계산해보고 실제 풀어보고 이제 여러분들이 오워캐드로 시뮬레이션까지 해본다면 여러분들 공부하는데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수업 듣느라 수고했고 계속해서 열심히 공부하기 바랍니다.